37번은 아마 질문이 나온 이유가 m이 홀수니까 3개겠지? 이렇게 풀어서 틀린 거 같은데 1개도 가능해요. 1개도 가능하지 않아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2x-y 더하기 4는 0부터 마이너스 4,2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거리를 재보시면 루트 5분의 6 나온가? 그지? 그러면 원의 반지름 루트 20이니까 루트 5분의 6은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있고, 직선이 기울기가 대충 기울기 2고요. 원의 중심을 넣어보면 4. 네, 원의 중심이 더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대충 그려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고.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원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그죠? 네. 원의 중심이 원 위에 있으면 되니까 여기 있으면 되잖아. 직선에 접하는 거고, 이런 반지름을 갖는 원은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일 때, m이 하나일 때. 재활용 좀 하려고요. 네. 자, 이게 지금 m이 하나일 때고, 당연히 이때 반지름은 뭐겠냐면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6에다가 2루트 5 더하면 되죠. 그럼 루트 5분의 10이니까 루트 5분의 16이겠네요. 그죠? 네. 두 번째는 또 이거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하는 원을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도 하나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이쪽에도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개가 가능해지겠죠. 중심이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총 3개가 가능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루트 5분의 10에서 루트 5분의 6을 빼는 거니까 이 반지름은 루트 5분의 4가 되겠네요. m이 3일 때. 그래서 5분의 64가 답이어야겠죠? 그래서 반지름 하나밖에 없는데 왜 곱을 구하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끝에 질문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미분을 이용하는 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없냐, 솔직히? 솔직히 없다고? 근데 뭐 시험이면 미분을 이용하는 거 뭐라고 하겠어요. 어쩔 수 없지. 생각이 나는 거 어떡해, 그지? 미분으로 풀면 좀 쉽기도 하고. 여기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는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a, 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다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맞아요? 네. 여기 이제 수직이 되는 상황이면, 왜 안 수직 같냐? 대충 할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상황이면, 그죠? 네. 여기 이 점을 A라고 보고 여기 이 점을 B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때의 길이가 최소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신 거냐면 수학2 배울 때 미분 배우면서 배운 개념이죠. 이걸로도 풀어볼 텐데 일단 그냥 해볼게요. 그냥 고1 순수 고1을 타겟팅 했다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0,1하고 t의 제곱 아니 t, t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한 다음에 이거의 최소값 구해서 1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 2차 함수가 뭐가 없어요? 1차항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리식을 직접 재잖아? 그럼 얘가 보기차항표로 뜬다는 얘기야. 그럼 보기차면 교육과정 내에서 2차 함수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x의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보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푸는 게 더 쉽습니다.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이죠. 그러면 t의 4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더하기 5t의 제곱 9일 거고,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전체의 제곱 더하기 4분의 25니까 4분의 11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2분의 5는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t의 제곱 이 양수다에 딱히 상관없어요. 꼭 지점에 최소를 갖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분의 루트 11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에요. 이게 더 쉽죠. 미분이고 자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식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림을 이용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알았죠? 네. 그림을 가지고 풀 텐데, 그럼 똑같이 여기 이 점을 t, t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잡죠. 미분은 이 기울기를 짧게 구하게 해줄 뿐이지 막 딱히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0,1까지의 기울기 구하면 바로 구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t가 될 것으로 보이죠. 그럼 이 직선은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접점 찾아야 되니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같다고 나야겠죠? 네. 그러면 저거 정리해 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은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t x 마이너스 t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를 무지성 다 전개해서 왼쪽으로 때려 받고 있는 학생들은 별 생각이 없는 건데 당신들은 접점 x좌표를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했을 때 뭐가 나올 거야? x 마이너스 t의 완전 제곱이 나올 거야. 당초에 그 생각을 했으면 저처럼 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존나 많은 말, 그죠? 네.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 부분이 뭐여야만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t여야만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t 계산이 좀 이상한데? t의 제곱 마이너스 t 날려버리고 미안해요. 어차피 t 0은 아닐 거니까 t 약분해서 t를 약분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3을 곱할게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1은 3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2t의 제곱이 5니까 t가 루트 2분의 루트 5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루트 2분의 루트 5,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직접 재신 다음에 1 빼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더 불편했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중근 x-state 인수 2개 간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편리한 거지. 여기서 다 전개해가지고 판별식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더욱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냥 그렇다. 접점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풀이가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걸 주접시할 수 있는 이유가 일창이 없잖아. 그러니까 보기차 나올 거란 말이지. 그거를 예측을 했으면 이 풀이도 한번 가봤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히려 수학을 좀 괜찮게 하는 친구들일수록 풀이가 이렇게 흘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1도 모르고 막 중선 정도 안 쓰고 맨날 좌표 거의 다 재는 놈도 있지. 이 놈들은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거든. 그죠? 예. 그래서 버릴 만한 풀이가 딱히 없어요. 여러 풀이를 다 연습해 두시고 어떤 풀이가 좋으냐? 문제마다 다르죠. 그 문제에 맞는 적합한 풀이를 설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2번 보겠습니다. 두 점이 있고 ABP의 넓이 그러니까 현은 사실상 현이 아니죠. AB 길이 이미 고정되어 있고 위치도 정해져 있어요. 위의 점에 대해 삼각형을 만든다는 얘기니까 AB를 이제 밑변으로 보면 높이의 변동인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죠. AB가 어디 있냐도 다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 먼저 구하려고 델타 AB 한번 구해보고 싶네요. 얼마예요? 4분의 3 개꿀. 그럼 AB는 5네요. 자, 직선 AB를 구합시다. 높이 지어야 되니까. 얘는 3x-4y.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니네 그 보통 직선을 쓸 때 기울기가 구해지면 다 이렇게 쓰려고 하잖아. 여기다 이제 뭐 2 집어넣어 보니까 6인데 뭐 이렇게 갖고 여기를 맞추려고 하잖아. 근데 당신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점까지 거리 재는 거지.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일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형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 마시고 기울기가 4분의 3이면 무조건 3x-4y로 시작해. 그래야 4y가 2항돼서 넘어가서 4분의 3이 뜰 거 아니야. 그걸 생각해서 3x-4y를 먼저 쓰세요.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맞추는데요? 뭘 어떻게 맞춰? 점을 대입해 그냥. 1 대입하면 6이고 마일 대입하면 4잖아. 0 돼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10이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냥 일반형 바로 쓰시면 돼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럼 D는 5분의 8 마이 8 11 마일 5 나오냐? 1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면 H의 범위는 일단 여기서 사실 뭘 파악하게 되냐면 반지름이 3이었잖아요. 그래서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직선이 원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2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림 그려볼까요, 이제? 원의 중심이 마일, 마이고요.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을 텐데 거리 2를 말하니까 여기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수선을 그어 봤을 때 요만큼이 1이고 요만큼이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그럼 뭘 깨닫냐면 AB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높이를 재려고 하면 높이가 존나 작다고 생각해봐요.
되게 작으면 그 높이랑 동일한 높이를 갖는 점은 4군데 존재하게 됩니다. 가령 P가 이런 데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걸 높이로 갖는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게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뭘 세고 있으니까, 점의 개수를 세고 있으니까. 점의 개수를 세고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이 H의 범위를 나눠야만 풀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첫 번째, 저렇게 4개의 점이 나오려면 H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해하겠니? 그리고 이 거리에서 H의 범위는 최대 4까지입니다. 그죠? 네. 이때 S의 범위는 5까지네요. 두 번째 케이스, H가 2일 때요. 이때 S는 그냥 5가 되겠죠. 세 번째 케이스, H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S는 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게 되죠. 네 번째 케이스, H가 4일 때 S는 10이 됩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이 S가 1, 2, 3, 4가 가능한데 이때 P는 4개예요. 이걸 만드는 게. 이때 S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 P는 3개죠. 높이 2인 점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하나, 뭐 이쯤 하나, 이쯤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S는 6, 7, 8, 9인데 거리가 2보다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쪽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높이 같은 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P는 2개가 나오죠. 그리고 이때 P는 1개입니다. 이걸 작성을 해놓고 M과 N을 찾으면 아주 편합니다. M은 홀수인 자연수일 때 P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4개, 4개, 3개, 11개에다가 2개, 2개, 15개네요. N은 짝수인 자연수잖아요. 그럼 4개, 4개, 8개에다가 또 4개, 12개, 13개네요. 그래서 M 곱하기 N은 150, 45, 195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넘어가도 되겠니?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은데 숙제를 아직도 안 하는 놈도 있다는 얘기지. 정신들을 못 차리고. 실화냐 이거? 원방은 개 잘한다는 뜻일까? 공부를 잘하자. 알았지? 어떻게 공부 잘해? 머리가 좋아야죠. 무슨 말이야. 그냥 하면 돼. 공부 잘하는 법 그냥 하면 돼요. 성현아 너 어디 다쳤니? 어? 왜? 뭐 하다가? 안경이 깨졌어. 뭐 축구하다가? 농구하다가? 아, 너 찢어졌니 지금 여기? 와, 안경이 진짜 흉기가 되는구나. 조심해라.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지. 눈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이야. 뭐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APB가 45도다. 이때 APB를 뭘로 보셔야겠어요? 원주각으로 보면 되겠지. 왜냐면 P라는 건 이 45도가 일정한 모든 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 B, B 고정되어 있을 때 45도 일정하려면 AB를 현으로 두는 원 위의 점이 돼요. 그래서 얘를 원주각이 45도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바로 뭘 깨달아요? 중심각 90도란 말 하고 싶은 거구나. 중심각이 90도라는 말은 저 AB가 현은 현인데 4분원의 현이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죠? 저 AB는 4분원의 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이 있으면 항상 뭘 할 수 있다고 했냐면 모든 원의 중심은 현의 무엇 위에 존재합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원의 중심은 현의 무엇 위에 존재하죠? 수직 이등분선 위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좀 구해보자. 사용할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요. 중점은 얼마다? 3,2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위에 중심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나?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가 A예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이래. 여기가 B입니다. 3,5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차피 얘는 뭘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4분원의 일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얘 반드시 뭐가 돼요? 직각이등변이 되죠.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C1 여기 있고 C2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냐고.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직각이등변하는 게 중요한데 얘네들이 다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지금 저 교점부터 길이가. 그러면 얘네가 죄다 합동이겠네? 괜찮은 거 같니? 그러니까 여기가 마3,2잖아. 그럼 x좌표 6 증가하고 y좌표 3 증가하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지. 그러면 3, 6, 6, 3의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C1은 마이너스 6,8이 될 거고요. C2는 0,4가 되겠네요. K는 OC의 길이잖아요. 네, K는 그러면 10이거나 4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14가 되겠죠. 오늘 굳이 안 그려도 그렇지? 네,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사실 확인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직선 L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 L 위에 임의의 한 점 P에서 접선을 그을 때 AB를 지나는 직선은 점 P의 위치와 관계없이 한 점 Q를 지난다. 원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얘는 사실상 못 풀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일반적으로 다루려고 할 거니까 물어보는 게 원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냥 거리라고요. 거리를 물어보려면 실제로 원의 위치나 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걸 다루기 쉽게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요. 중심이 원점이 되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죠. 그 다음에 직선 L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냥 이렇게 그려요.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죠. 거리 이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되니까.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이제 P라는 건 이런 데 있다고 봐야죠. A, E 이렇게 됐어요? P를 그럼 편하게 되니까 좀 0,1 전만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일반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긋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접점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접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했는데 이 A, B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 묻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공부한 적 있죠? 무슨 선? 이걸 극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교육과정 내의 내용이 아니에요. 왜 알려드리냐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극선의 방정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교육과정에서 다룬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이름이 없으면 제가 부르기 불편하니까. 자,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제가 그때 1등급 수학 풀면서 알려드렸죠. 어떻게 한다고 했지? 원 밖의 점을 마치 원 위의 점인 것처럼 대입하시면 된다. 증명할 줄 알아요? 자,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극선을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당신들이 극선을 구하는 과정을 쓰셔야 돼요. 거기다 그렇게 쓸 거예요. 학원쌤이 극선의 방식을 알려줬는데 뭐 이 지랄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점을 x1, y1, 이 점을 x2, y2라고 하면 x1, 이 원의 방정식은 다 알고 있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럼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1x 더하기 y1, y는 1 이거하고 x2x 더하기 y2y는 1 이게 각각 얘하고 얘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얘가 뭘 지나요? a, 1을 지나죠. 그럼 대입해보면 ax1 더하기 2y1이 1이고 그 다음에 ax2 더하기 2y2도 1이 되잖아요. 이 두 식을 보면 ax 더하기 2y는 1 위에 누가 있다? x1, y1 x2, y2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직선의 결정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점을 지나는 데는. 그래서 얘가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마치 얘를 원 위의 점 취급해서 여기에 대입하는 것과 같이 생겼죠. 원 위의 점에서 접선 구하는 거하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얘가 움직인다는 건 A가 변한다는 거예요. A가 변하는데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A가 변할 때 항상 지나려면 A가 식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X는 얼마? 0입니다. Y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Q는 0,2분의 1이고요. 그래서 답은 그냥 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극선의 방정식은 아시려면 확실히 증명 과정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 과정이 엄청 길지가 않잖아. 되게 짧아. 물론 누구한테 안 배웠는데 제가 이걸 스스로 증명했어요. 이러면 진짜 엑설런트 합니다. 이걸 스스로 생각하기 존나 어려워. 왜냐면 직선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자취가 구해지는 거거든요. 직선의 결정 조건 때문에. 근데 이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산했다? 그러면 문제 해결력이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대단한 싹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8번을 보겠습니다. 얘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자취 구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취를 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자취 문제는 어렵게 내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 왜냐면 보통은 이제 미정계수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정계수에 삭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삭제를 못하게 하는 거야. 혹은 삭제를 하기가 너무 복잡한 거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구하기 매우 힘듭니다. 원래 자취 방식 특성이 좀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수준의 자취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밖에 없어서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해지면 어차피 다들 못 구할 거니까 그냥 안 내는 건데, 얘는 좀 독특하게 심화서니까 이것도 한번 맞춰봐. 아마 못할걸? 이런 식으로 던진 문제예요. 그래서 자취를 못 구하겠지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정상입니다. 이런 애들이 수두룩 뻑적이죠. 네.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얘는 XY축에 동시에 접할 거예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자, 아무데나 그어볼게요. 얘를 y는 mx라고 하죠. 자, 이 점을 지금 P, 이 점을 Q라고 잡으면 이 둘의 중점 여기잖아요. 얘 자취를 구해야 되는 거죠. 도형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m의 x좌표랑 y좌표의 관계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이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는 누가 컨트롤할 거냐면 m이 컨트롤할 거예요. m에 따라서 저 점의 좌표가 바뀌기 때문에. 준우야, 키 그만 크고 이제 우리 두뇌 좀 잘 찌워볼까 이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직선하고 원이 만나는 거니까 사실상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고마워. 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m알파, 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m베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mx를 여기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게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맞아요? 대입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mx-1의 제곱은 1 될 거니까 전개 정리하시면 이게 되고,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저렇게 잡은 거예요.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잡는 거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m이 양수가 아니면 실근이 아니에요. 이걸 판별식 써봐야만 깨닫냐? 너무 충격적인데 왜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m이 양수가 아니면 교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두 개의 교점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판별식을 써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말하는 m이라는 좌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컴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m,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과 계사 관계 이용해서 얘들을 다 m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m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m 더하기 1이니까 앞에는 m제곱 플러스 1분의 m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뒤에는 m제곱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1 곱하기 m이 되는 거죠. 여기가 묻는 것은 얘가 x'이고 얘가 y'인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밝혀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 과정이 힘들어요. 이것도 이제 아자모자이긴 한데, 아자모자 아시죠? 뭐예요? 아, 정답입니다. 아는 자치 이용해서. 그러니까 저 원을 이용할 거예요. 저 원에 어차피 이제 대입할 것이다. 그러면 m 말고 사실상 뭐가 필요하냐면 xy가 필요한 거죠. 그잖아. 예, xy를 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m을 다음과 쓸 수도 있겠네요. 이 위에 있으니까 x 프라임분의 y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죠. 맞잖아. m은 x 프라임분의 y 프라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막 직접 넣으면 뭔가 될 것 같지만 뭔가 안 돼. 존나 복잡해진다고 그냥. 그게 문제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x 프라임이 지금 뭐냐를 다시 써볼게요. 어차피 m 사라지게 하는 게 목표니까 여기 m 대신에 x 프라임분의 y 프라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아자모자 아니고 직접 구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그냥 직접 구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관계식 나왔잖아. 이거 정리하면 답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네. 정리하면 답 나올 거니까 이거 그냥 이제 프라임 떼고 바로 쓸게요. 이게 자체 방식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 분모 분자 x제곱 곱했다고 치고 x제곱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xy
더하기 x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 맞는 거 같죠? 그럼 x 하나씩 지워버리고요. 정리하시면 더하기 x제곱이 아니구나 저희가. 그냥 x죠. 네. x제곱 y제곱. 그냥 x죠. 네. 다른 거 틀린 거 없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그냥 지워지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되는 거죠.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2이다. 이렇게 얻어지는 것 같고요. 자, 자취 구워놔서 범위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m이 양수니까 어차피 x 프라임 양수, y 프라임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 양수, y 양수다. 이렇게 범위가 확인이 되고, 맞니? 얘가 지금 보면 얘의 중심이 2분의 1, 2분의 1이거든? 그지? 뭐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을 하냐면 원의 일부잖아. 얼만큼의 원의 일부인가를 생각해 볼 건데 어차피 원의 일부는 특수한 원이 아니면 안 나와요. 왜냐면 중심각을 못 구하면 어차피 문제 못 풀기 때문에 반원, 4분원, 뭐 6분원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y 절편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x에 0 대입하면 2분의 1 뺄마 루트 2분의 1 그죠? 2분의 1 여기 있고 2분의 1, 2분의 1, 반지름 루트 2분의 1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기울기 1만큼 가고 2분의 1, 2분의 1만큼 가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반드시 y축의 점이잖아요. 근데 원의 반지름만큼 갔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2분의 1, 2분의 1만큼 간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루트 2가 되냐? 루트 2분의 1 되죠. 예. 그게 얘의 반지름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밑으로도 이게 똑같이 올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x축이 사실상 어디에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고 y축이 여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원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범위는 반원의 범위라는 얘기겠죠. 동의하시죠? xy 양수인 것을 유지하는 영역은 여기부터 여기니까. 그래서 이 원의 둘레를 구합니다. 얼마예요? 루트 2파인데 그거의 절반이겠죠? 루트 2파의 절반이면 루트 2분의 파인가요? 이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이 원이 특수한 분할일 것이다를 추측하면서 푸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그리기가 좀 힘들잖아. 반지름 루트 2분의 1이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9번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서 되게 이 학교 저 학교 내신에 많이 나오거든요. 숫자만 바꿔서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거 푸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늘 맞추시도록 하세요. 알겠죠? 늘 맞출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반지름이 2인 원이 다가오는 게 문제잖아. 근데 만나지 않는다는 건 위치 관계에 대한 해석이죠. 맞아요, 맞아요. 자, 잘 봐요. 이렇게 두 개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얘 사이즈가 작아지면 안 만날 거 아니야. 얘가 작아도 안 만나겠지. 근데 얘가 커져. 얘는 작아질 거야. 얘가 커진 만큼 얘가 작아지면 여전히 만나는 상태 유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왜 하냐? 저 움직이는 원을 점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반지름을 0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원들의 반지름을 그냥 키워요. 이만큼.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똑같은 상황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감사해요. 그런 상황이 되고 원의 반지름이 3으로 키운다고 했지. 봐봐. 3으로 키울 거니까 정확하게 이제 쪼개기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림 다시 그릴까 싶기도 한데 그냥 밑에 다시 그릴게. 짜증나니까. 알겠지? 네. 니네가 이제 손으로 막 키울 거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에는 적어도 문제를 만든 사람은 의도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y좌표 6이죠. 왜 6일까? 내가 반지름이 1인 거를 다 뭘로 키우겠다고 했어? 3으로 키우겠다고 했지. 그러면 3 더하기 3이 6이잖아. 그래서 6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3으로 키우고 1,6이었던 거를 3으로 키우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손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이걸 못 찾을까 봐 하는 얘기야. 이거 얘가 지금 y는 3이거든요. 이 키운 원 두 개는 여기에 동시에 접하게 됩니다.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사이를 좀 이어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의 중심의 중점이 여기인데 얘가 2분의 1,3이거든요. 얘가 1,6이니까 y는 3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이 y는 3으로 통과하게 되면 사실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를 지나면서 또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야. 양쪽으로. 어차피 대칭 구조에서 하나만 고민하면 되거든. 중심이 0,0 하나만 가지고 고민하면 되지. 그지? 그것만 찾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니까 y는 a x-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2분의 3,0 지나야 된다. 이 점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칭 구조상 그래야 한다. 그러면 ax-y 2분의 1a 더하기 3은 0. 이게 0,0까지 거리를 쟀을 때 얼마 나와야 되냐면 3이 나오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정리하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35a제곱 더하기 12a는 0. 사실 저거를 못 찾아도 식으로도 나옵니다. 마이너스 35분의 12 하나랑 0 하나랑. 저 0이 왜 나와요? 저 y는 3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마이너스 35분의 1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면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죠. 굳이 원을 움직이면서 머리 아플 필요 없이.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위치관계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를 만나면 하나를 점으로 만들고 나머지 그만큼 키워가지고 점과 원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y축에 접하는 서로 다른 원은 두 개이다. 그러니까 원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y축에 접하는 거는 두 개밖에 없다. 이 두 개의 원을 C1, C2라고 할 때 C1의 중심의 좌표를 줄 테니까 C2의 중심의 좌표도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면 y축에 접하는 원이라서 중심의 좌표만 구하면 반지름 자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원이 이미 확정이잖아. 그러니까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은 확정이죠.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얘도 있는 거고 C2도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냥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그래도 이 원을 아주 써먹지 못하냐? 아니, 얘도 써먹을 수 있어. 계산을 좀 덜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는 0,0이고 하나는 중심이 4,3이잖아요. 그러면 원의 중심을 이었을 때 원의 중심을 이은 직선이 기울기가 4분의 3이잖아요. 그럼 공통현을 안 구해봐도 공통현의 기울기는 아니지. 원을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공통현의 수직이등분선이니까 그러니까 C1이든 C2든 y는 4분의 3x 위에 존재해야 돼요. 왜냐면 y는 4분의 3x는 공통현의 수직이등분선이에요. 공통현이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4개의 원은 전부 다 누구를 현으로 갖고 있어요. 얘와 얘가 만드는 현을 현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현으로 가는 모든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다고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니까. 근데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지금 뭐냐면 y는 4분의 3x잖아. 그러면 얘가 갑자기 납득이 되지. 아, 그래서 4대 3이네 이 새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C2의 중심을 4a, 3a 이렇게 잡는 게 훨씬 연산이 편할 겁니다. a, b라고 잡는 것보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k는 0. 다 일반적으로 고쳐요. 저것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더하기 21은 0. 그리고 C1은 사실상 이미 나와 있잖아요. 반지름 144냐? y축에 접한다고? 아니다. 그럼 16의 제곱이네. 256이네.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이렇게 정리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32x 마이너스 24y 그리고 더하기 144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16의 제곱은 양쪽에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C2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ax 마이너스 6ay 더하기 같은 이유로 9a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맞죠? 예. 왜냐면 y의 완전 제곱에서만 숫자가 살아남을 거니까. 됐니? 자, 그럼 4개의 원이 있으니까 이 4개의 원을 가지고 공통현을 존내 만들 수 있잖아. 일단 이게 확정이니까 얘 가지고 먼저 만들어 볼까? 그러면 24x 더하기 18y 마이너스 123은 0이에요. 약분이 되는 것 같은데 8x 더하기 6y 마이너스 41은 0이죠. 이게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다른 거 가지고 만들어도 계속 다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만들면 8x 더하기 6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니까 여기서 k가 20인 게 바로 나오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가지고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면 8ax 더하기 6ay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a의 제곱은 0인데 맞니? 얘도 기존의 공통현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러면 a분의 20 더하기 9a가 41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걸 a로 약분했을 때 8x 더하기 6a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예. 이걸 정리하시면 9a의 제곱 마이너스 41a 더하기 20은 0이고요.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럼 a는 9분의 5하고 4가 나오는데 4는 뭐예요, 선생님? 4는 다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a가 9분의 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r은 얼마니 그러면? 9분의 20이니? 그래서 답은 29가 되겠습니다. 괜찮은 거 맞죠? 네, 제가 이거 생각을 좀 많이 정리한 거예요. 저도 복잡하게 풀기 싫어가지고 이 정도면 최적화된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죠.